자, 첫 번째 파트는 이거 4개는 이제 엄청 어렵진 않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수학에서 이제 계산을 강조를 했는데 계산 중에서도 전개를 잘할 것. 전개. 그리고 그 전개는 사실 분배 법칙이다. 그러니까 얘를 빠르고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런 것도 분배 법칙이고 얘도 이제 숫자 대입해서 뭐 계산하는 게 다 분배 법칙인 거지. 그치? 그래서 쉽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1번 살짝 간단히 식만 쓰면 그러니까 봐. 4x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1에서 더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뺐대. 그래서 어떤 식을 a라고 해서 마이너스 a는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얘들을 다 이항해서 뭐 3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한 번 더 계산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지. 3번을 보면 그 다음엔 얘를 먼저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되지. 그리고 2a-3b 빼기 c 이렇게 되지.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4x 빼기 7 마이너스의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그리고 분배 법칙을 다 해준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1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동류한끼를 계산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너네랑 나의 차이가 뭘까? 없지. 있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네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평소에도 이렇게 써요. 특히 남자애들. 답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쓰잖아. 이런 거 다 써야 돼. 내가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다 써서 예쁘게 정갈하게 식 정리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돼. 이게 오히려 빨리 하는 거야. 알았어? 그 끄적끄적 돼서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냥 한 번에 할 때 그냥 깔끔하게 딱 해서 끝내. 글씨는 항상 최대한 정갈하게 쓰는 거고요. 넘어갈게.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5번 같은 것도 결국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빠르면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5번은 넘어갈게. 자, 얘를 보자. 얘를 정말 항이 지금 5개인데 5개의 제곱을 교과서에서 안 배웠어요. 물론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제곱하라는 걸까? 아니지. 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 괄호 하나가 주머니야. 주머니 A, 주머니 B가 있는 거야. 그 각각의 안에 물건이 5개 있는 거지. 그치? 물건 중에 하나를 뽑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을 만들어낸다. 그거 곱해가지고. x 세제곱이 나오기 위해선 사실 x 4제곱은 절대로 뽑힐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워줘도 돼.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나중에 이런 류의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필요 없는 것을 아예 그러니까 뽑힐 리가 없는 것을 지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안 옮겨지네. 방법이 있지. 그래서 그럼 뭐야? 첫 번째. 여기서 1을 뽑으면 여기서 3x 세제곱을 뽑고 두 번째. 여기서 x를 뽑는다면 여기서 x제곱을 뽑아야 되지. 그래서 2. 세 번째. 여기서 x제곱을 뽑는다면 여기선 x항을 뽑아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지. 그래서 개수만 보면 3, 2, 2, 3 그래서 뭐 답이 나온다 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답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나눴다는 것. 아, 총 4가지의 경우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항상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고. 지금 보면 내가 이제 풀어주는 거 하나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6번 같은 문제를 풀었어. 개수를 찾는 것.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쭉 비슷한 거 숫자만 바뀌어서 있을 거 아니야. 아주 미묘하게만 바뀌어서. 그럼 그런 류의 문제는 다 풀어야 된다는 거야. 방금 풀이법을 알려줬으니까. 그치?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얘도 이제 어떻게 하냐. 얘는, 자, 봐봐. 나눈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숫자로, 항상 숫자로 예를 들면, 내가 19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몫이 5고, 미쳤죠?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한다 그랬어. 표현할 수 없어. 왜? 땡땡땡이란 표시는 쓸 수가 없어. 식에서. 초딩이나 쓰는 거고, 중고등학생 이상에서는 절대로 땡땡땡을 쓸 수 없어요. 식에는 무조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만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눗셈을 나눗셈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와 더하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를 19는 3 곱하기 6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즉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는 이런 포맷으로 쓰고 읽을 땐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지. 아, 3으로 나눴구나. 그래서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게 이제 나눗셈의 표현이에요. 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에서 이제 그걸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쟤를 실제로 나눠 볼게. 나눠 보자. 수업 시간에 나누는 거는 안 보여주긴 했는데 자 보면 앞에 있는 것부터 없애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2x 제곱이 된다. 여기 라인을 딱 맞춰야 돼. 알지? 라인 딱 맞춰서 2x 제곱. 2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여기 2x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없네? 그러니까 여기를 비우고 마이너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4가 나온다. 이거를 보면 아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 2x 4제곱 플러스 좀 길지만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빼기 x 더하기 7은 그냥 바로 등으로 쓰는 거야. 얘는 얘로 나누었을 때 이게 x제곱 플러스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무조건 0이야. x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0이라니까? 그럼 몫과 상관이 없이 사라지고 얘는 결국 4랑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논리로 푼다. 란 얘기예요. 깔끔하죠? 이런 식의 문제도 이렇게 푼다. 나눌 생각을 하라. 왜 0을 보고 그런 거야. 0 보고 아 나는 어차피 몫이랑 같이 사라지겠네. 나머지가 정답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 M차당식.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올 거야. MN, fx, gx. 어려워도 이런 걸 이제 해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너무 어려우면 예시를 한번 들어. fx가 m차 다항식이래. 그럼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m이 한 5라고 해볼까? 그럼 x 5제곱부터 시작하는. 뭐, 아무렇게나 쓰는 거지. 뭐 이런 류의 어떤 식이 있을 거다라는 거.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아, 어떤 오차식이 있겠지. 그치? 근데 5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아, 그러면 그냥 뭐 x m제곱으로 시작하는 뭐가 있겠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땡땡땡. 이렇게 쓰는 거지. 써야 눈앞에 보여야 그래도 덜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 그럼 gx는 뭐 x n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있겠지라는 거야.
여기가 뭐 3일지 뭘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나눗셈과 관련된 특징들을 하나씩 적을 텐데 잘 메모를 하세요. 일부러 파란색 글씨로 쓰는 거니까. 첫 번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숫자로 먼저 예를 들어줄게. 내가 19를 3으로, 아까 똑같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얘기야.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나눈 숫자보다 클 수가 있나? 없지. 상식적으로 없잖아. 이거 이미 알고 있잖아. 나머지는 무조건 3보다 작겠지. 0이 있거나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셋 중에 하나겠지. 그게 무슨 말이냐? 숫자로 나눴을 때 보니까 나누는 수보다 나머지가 작다라는 거지. 작다. 그럼 식에서는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작은 거야, 차수가.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예를 들어서 2차식이야.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1차식이거나 뭐 단순 숫자거나 뭐 0차식 숫자만 있는 거. 이렇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거는 굉장히 너무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누는 식이 3차야. 그럼 2차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써보자라는 거야. fx를 gx로 나눠서 그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는 거야. 초딩식 표현. 이거를 다시 어떻게 써야 돼? 곱하기로 표현해야 된다. fx는 gx 곱하기 몫이 qx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rx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어느 것도 뭔지 모르지만 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근데 봐봐. 숫자로 또 예를 들어볼게. 19는 예를 들어서 계속 19로 예를 드는데 3 곱하기 6 더하기 1이에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몫의 차수가 나머지보다 크다라고 했거든.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몫이 무조건 크대, 나머지보다. 항상. 근데 그럴 이유는 없지. 숫자로 봤을 때 몫이 무조건 나머지보다 큰가? 그러진 않잖아. 예시를 한 번만 들어봐도 돼요. 예를 들어서 9라는 숫자가 있다. 9를 내가 5로 나눴어. 5 곱하기 1 더하기 4라고 했었지. 그럼 얘는 나머지가 몫보다 크잖아. 근데 틀린 표현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몫과 나머지는 누가 큰지 모른다.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얘네 둘이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나누는 식. 나누는 수, 나누는 식. 얘가 무조건 나머지보다 크다라는 거야. 몫이랑 관련이 없고. 그치? 그래서 틀렸죠. 모른다야. 모른다. 작다도 아니고 모른다가 당연한 거지. 니은도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이것도 모른다야. 왜? 헷갈리면 자꾸, 그러니까 이걸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럼 fx를 qx로 나누면 얘네 둘이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qx 곱하기 gx 더하기 rx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이것도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숫자로. 예를 들어서 10 계속 19로 하자. 19를 한 번은 5로 나눠볼게. 그럼 5 곱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나머지가 4지. 5로 나눴을 땐 나머지가 4야. 그치?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마치 gx, qx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 여기가 rx로. 그럼 이번엔 qx, 즉 3으로 한번 나눠볼게. 그럼 3으로 나누면 몫이 6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돼요. 그치? qx로 나눴을 때 달라지지. 다 달라져. 몫과 나머지가 싹 다 달라진다는 거지. 식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로 했을 때도 말이 안 된다면 식으로 했을 때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린다 싶으면 숫자로 빨리 예시를 들어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알지? 이걸 식으로 예시를 들면 어차피 예시를 들을 때 식으로 하면 좀 복잡해져. 그래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 일부러 숫자로 지금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생각. 디귿은 굉장히 중요하죠. 디귿을 좀 볼게. 사실 이제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이것만 계속 쓸 거야. 앞으로 이것만 계속 쓸 거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숫자로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5 더하기 6이라는 숫자가 있었어. 물론 11이지. 11인데 얘를 일부러 안 더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얘를 각각을 얘도 3으로 나누고 얘도 3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봐. 몫을 한번 볼게. 얘가 몫이 1이고 얘는 몫이 2지. 그러면은 11도 3으로 나누면 몫이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을 3으로 나눠가지고 더해. 그럼 몫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나머지도 마찬가지. 나머지 여기 2가 나오고 여기 0이거든. 그럼 11을 3으로 나누면 실제 나머지가 2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두 개뿐만 아니라 세 개여도 돼. 오케이? 다 통해. 심지어 빼기여도 돼요. 그래서 근데 빼긴 잘 안 나오고 덧셈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fx 더하기 gx를 진짜 더하려고 하지 말고 각각을 gx로 나눠보자라는 거야. 얘도 gx로 나누고 얘도 gx로 나누자. 몫은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몫도 구할 수 있어. 몫도 구해볼까? 뭐 봐봐. 이걸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가 qx고 여기는 1이지. 왜? 똑같은 숫자로 똑같은 식으로 나눴잖아, gx를. 그러니까 둘을 더한 식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hx라는 어떤 새로운 식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h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몫은 qx 더하기 1인가요? 그럼 맞다라는 거지. 나머지. 여기서 rx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0이야. 왜? 나누어 떨어지잖아. 자기 자신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대로 rx다라는 거지. 그래서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논리는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푸는,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다 얘야. 무조건 얘로 푸는 거야. 알지?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보통 두 개의 덧셈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나머지를 더해도 통한다. 라는 얘기. 이렇게 숫자로도 충분히 예시를 이해할 만큼 든 것 같고, 그래서 2번이 됐다. 넘어갈게. 자, 9번, 11번 이런 거 싹 다 방금 했던 개념으로 하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 너무 길지? 그래서 내가 얘를 fx라고 할게. 길잖아.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fx를 내가 이 문제까지만 이렇게 써줄게. 3x-2로 나누어질 때 몫이 q1x고 나머지가 r1이다. 천천히 이 q1, r1 이런 거 잘 받아들이면서 쓰면 돼요. 막 흐리게 보지 마. 정확하게 딱 보란 말이야. 천천히. 빨리 보지 마. 그래서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얘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겠지. 얘를 이렇게 써야 된다. 곱하기 q1x 더하기 r1 이렇게 써야 된다. 이제 뒤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봐봐.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식의 x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할 거야. 근데 당연히 누구를 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야. 3분의 2야. 왜? 3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예 사라지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치?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몰랐어도 지금 알면 되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식을 대입하면
곱해서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x는 3분의 1을 대입했다는 걸 수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다가 f 괄호 3분의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얘가 뭔진 몰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3분의 1을. 근데 일부러 대입을 안 한 거야. 왜? 길잖아.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 얘가 아예 싹을 사라져요. 그럼 뭐만 남아? R1만 남는다는 거지. 이 숫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R1은 F 괄호 3분의 2다. 라는 얘기.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식을 써볼게. fx는 x-3분의 2 곱하기 이번엔 q2x 더하기 r2야. 여기다가 또 누구를 넣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야? 얘야. 왜? 얘 때문에. 식이 달라 보여. 이게 지금 다르잖아. 두 개가 달라 보이잖아. 근데 똑같이 R2가 F3분의 2라는 거. 왜? 여기다가도 3분의 2 넣으면 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일 중요한 거지. 이 식은 달라 보이지만 나머지가 똑같구나. 라는 얘기. 두 식은 나머지가 동일한 식이구나. 라는 얘기. 그래서 뭐야? R1과 R2가 똑같다고. 그럼 똑같은 수로 분모분자 있으니까 얘는 결국 1이라는 거지. 그리고 둘 다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R1, R2 구분 안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놓고 그럼 봐봐. 결국 식을 보면 얘네 둘이 똑같아. 얘네 둘이 똑같아. 그럼 당연히 얘네도 똑같아야 돼. 이렇게. 왜? 그래야지 똑같겠지. 얘네들이 만약에 달라. 그러면은 다를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근데 보면 봐봐. 이렇게 곱한 것이 서로 똑같은데 얘네들이 무슨 관계냐는 거야. 무슨 관계. 3x 빼기 2에다가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밑에 있는 식이 나와요. 근데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오른쪽은 누구를 곱해줘야 될까?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지 상쇄되면서 둘이 곱하기 1이 돼서 같은 식이 될 거니까. 그치? 왼쪽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오른쪽에선 3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3이 된다. 라는 얘기. Q2가 3배니까. 그래서 4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이런 류의 문제만 나와 똑같지. 구조는 똑같아. 식만 달라지는 거지. 알죠? 핵심은 뭐다? R1과 R2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는 게 시작이었다. 넘어갈게. 자, 항상 눈치가 빨라야 돼요, 사람은. 이거 보면 내가 3항 제곱은 배웠어. 근데 5제곱은 안 배웠어.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게 비인간적이잖아. 설마 5제곱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뭐냐? 자, 예를 들어줄게. 식을 좀 바꿔볼게. 3x 빼기 1의 제곱. 만약에 이거의 모든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정도는 실제로 전개하면 되지. 9x 제곱 빼기 6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개수는 9 마이너스 6 1 9 마이너스 6 더하기 1 이것과 같아. 근데 이게 사실 뭐와 똑같냐면 이 식에다가 x에 1을 대입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x만 사라지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앞에 있는 개수들만 튀어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안 돼. 1을 대입해야 돼. 그럼 여기다가도 1을 대입하면 굳이 전개하지 않고도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잖아. 4가 나오잖아. 얘 실제로 4가 나와요.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전개를 하면 막 긴 식이 나올 거야. x 10차식에 이제 10차식으로 시작하는. 오케이? 근데 그 짓거리 하지 말고 뭐냐? x에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1 대입하면
1 빼기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야. 알지?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모든 항의 개수를 물어보면 진짜 전개하는 게 아니라 x에 1을 대입하면 된다. 넘어갈게. 자, 이것도 일단 어떻게 써야 돼? 이제 바로 쓸게. px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소문자 r이다 라고 했다는 거야.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럼 x px는 이 식의 x px에다 모두 x로 곱하면 그래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뭐야? 아,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1,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눠서 항상 더하기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파트, 이 파트 두 개를 각각 x 플러스 1로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각각 더할 거라는 거지. 그쵸? 더할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이것도 숫자로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2 곱하기 37 곱하기 21 곱하기 56 곱하기 33을 내가 37로 나눠보라고 했어. 그때 몫이 뭐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진짜로 계산하려면 한세월이죠. 이걸 다 계산해서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볼게.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지금 컴퓨터로 두들기고 있어. 곱하기 37 21 곱하기 56 곱하기 34 287만 1792가 나와. 생각보다 안 크네. 이거를 37로 나눈다. 그럼 막 나눠서 몫이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구하라는 거 아닌 거 보이지? 지금도 눈치챘을 거야. 숫자가 딱 워낙 눈에 띄어서. 얘를 37로 나누면 여기 37이 있네.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같은 그림 찾기예요. 같은 그림 찾기. 얘를 이렇게 나누고 그럼 나머지 있는 숫자들 있지. 얘네들을 곱한 것이 몫이 되는 거야.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얘 좀 줄여볼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계산하기 좀 귀찮잖아. 하지만 몫이 4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남은 숫자들을 곱한 것이 몫이라는 거지. 나머지는 당연히 얼마일 것 같아? 나머지는 빵이지. 왜? 나누어 떨어져 있잖아. 지금 37이 딱 있잖아. 이거를 식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지.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있네? 그럼 뭐야? 나머지는 빵이라는 거야. 몫은 뭐야? 나머지 두 개씩 x 곱하기 qx가 몫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rx를 x 플러스 1로 나눈 거. 사실 이거는 진짜 나눠도 되고, 그럼 이렇게 돼. rx 플러스 r. 그럼 빼기 r. 이렇게. 그럼 몫은 r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r. 그래서 각각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무적의 방법이야, 진짜.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 각각을 나눠서 몫과 나머지를 더해야 되는구나. 근데 살짝의 디테일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 같은 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겠네. 왜? 당연히 숫자로 봤을 때도 나누어 떨어지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멘트를 보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먼저야. 그래서 이게 다야. 이것만 할 수 있어도 돼, 일단. 본인이 지금 기초가 부족하다면 다른 거 뒤에는 둘째 치고 딱 이렇게 식을 쓰는 것부터 먼저야. 그 다음은 오히려 이해하기 편하다. 이런 얘기야. 넘어갈게. 자,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요. x세제곱이 나오기 위해선 얘는 아예 흡힐 리가 없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할게. x세제곱과 숫자 x제곱과 x제곱과 x항 x와 x제곱항 3과 세제곱항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겠지. 그치? 이거를 계산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고 넘어갈게. 앞에서 했으니까. 13번도 앞에서 했으니까 봐봐. 했던 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 얘를 볼게. 얘는 진짜 나누면 돼. 이거, 그러니까 딱 보고, 뭐가 있나? 나머지를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라 그랬는데? 근데 찾고 싶은데 못 찾아.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럼 진짜 나누라는 얘기. 알겠지? 진짜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찾아서 그 식에 1을 대입하면 된다. x에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직접 한번 해보고. 이제 곱셈 공식 넘어갈게. 자, 이제 항상 모양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뭐야? 세제곱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근데 세제곱 공식이 살짝 다른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제곱 공식을 전개를 하자. 전개하면 뭐가 보이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어제 뭐라 했냐면, 자,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치? 근데 어쨌든 이걸 전개를 하면, 왜? 이 모양과 비슷하게 하려면 전개를 해야 되잖아. 그럼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y세제곱 이렇게 돼. 얘랑 비교를 해봐. 얘네 둘이 차이가 나지.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잠깐 긴 식이니까 a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이 식에서 x제곱 y랑 xy제곱을 뺀 거지. 그치? 묶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것과 같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도 똑같은 걸 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거야. 이게 a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계산할 거라는 거지. 왜? x 더하기 y가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x 더하기 y는 뭐야? 루트 a가 사라지면서 2가 돼. x 곱하기 y는 뭐야?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니까 1 빼기 2가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자 얘를 빼는데 얘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공통인수가 x, y잖아. x, y를 묶고 x 더하기 y다. 그래서 이제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지. 저는 얘기했지. 식을 쓰고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는 것. 그게 수학의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거라고 했으니까 8 빼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해서 10이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문제를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치환도 하고 그리고 세제곱 같은 이걸 쭉 전개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거. 오케이? 막 한국 축구 마냥 우당탕탕탕 풀다가 뭐야 답이 나왔네 이러지 말라고. 체계적으로 이제 딱딱딱 필요한 이제 깔끔하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나왔네. 사실 해설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한 건 이거였어. 아까 위에 거랑 좀 비슷하게 이거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ab는 0이네.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는 0이네.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b네. 이렇게 놓고 이걸로 풀 수 있나라고 봤는데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왜 썼냐?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하고 맞는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라는 것을 보고 다른 방법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지.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바로 누구나 바로 정답을 바로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 뭐야? 항상 질문을 보는 거야. 어려울수록.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그럼 만들어주려면 일단 b제곱으로 나눠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b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얘를 b제곱으로 나누면 b 하나 소거되면서 b분의 3a가 되겠지?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모양이 나왔어. 오케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b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분의 a에다가 3을 곱한 거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 나 같으면 치환을 할 거야. 어떻게 치환하냐? b분의 a를 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다시 쓸 수 있거든. 그럼 얘가 x고 얘는 뭐야? x분의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얼마냐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나온 거지. 그러면 다시 또 식을 x로 나누어. 그럼 x 빼기 3 더하기 x분의 1이 0이다. 즉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것이 이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잖아. 내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파트는, 그러니까 이 공식 x 더하기 x분의 1, 즉 역수를 제곱하고 세제곱하는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되더라.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9 빼기 2 하면 7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됐죠? 그래서 모든 풀이를 정답을 바로 찾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본다. 그런 과정에서 치환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 알지? 내가 웬만하면은 모든 문제를 그냥 그 자리에서 보면서 해설을 하거든. 이 라이브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쌤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해설지 다 보고 공부 다 하고 보면 좀 약간 대본에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도 보면서 저 양반이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 보면서 하라고. 알지? 그래서 하지만 원칙대로 푼다라는 거고,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면 되고. 얘는 뭘까? 그러면은 17번은 사실 이 문제를 자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세제곱을 써볼게. 식을 일단 써보면 되지.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 왼쪽, 이걸 A, B라고 하지 말고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왼쪽에 있는 것을 세제곱하고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을 세제곱하고 더하기 둘을 왼쪽, 오른쪽을 한 번씩 곱하고 2x제곱 빼기 5x 더하기 1과 5x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x제곱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된다라는. 여기서 x의 개수만 뽑아내자라는 얘기예요. x의 개수만.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서 x항 못 찾을 건 아니야. 그치? 여기서 x항, 여기서 x항, 여기서 x항 해서 그거 3개 더하면 되겠네? 라는 얘기. 그러면 이거 여기서 찾는 법만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는 이 똑같은 게 3개가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x가 나오려면 여기서 어차피 x제곱은 절대 선택될 리가 없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해돼? 그치? 그래가지고 그럼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차라리 얘를 세제곱한 거, 그럼 여기에서 x의 개수 하면 되는 건가?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2x제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치? 그래서 방금 밑에 있는 거 세제곱하면 뭐 마이너스 125x의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15x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국 마이너스 15x 이렇게 나온다는 게 실제로 맞아요. 그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서 1, 1이 뽑히고 여기서 마이너스 5x, 여기서 1이 뽑히고 마이너스 5x 1, 마이너스 5x 1, 1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봐도 마이너스 15x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x랑 찾고 여기서는 얘밖에 안 되지. 찾고 여기서도 뭐 해가지고 찾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놀랍게도 여기서는 아예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앞에서 배운 대로. 근데 살짝 센스를 발휘해서 얘 봐봐. 얘 보면 아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내가 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a 플러스 b 괄호하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오케이? 근데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 여기에다가 ab를 더한 거잖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a와 b인데 a 더하기 b는 그냥 1이 나와. 놀랍게도. 왜? 이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져서 1이 나오는. 그러니까 노린 거야. 노린 거.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사라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도 이렇게 사라지지. a, b끼리 사라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x 제곱에서 제곱인데 여기서는 x항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죠? 라고 하면 얘 봐봐. 이거 여기 있는 x가 지금 이렇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끄집어내면 5x 마이너스 2x 제곱의 제곱에서 x를 끄집어내면 x 제곱이 되면서 5 마이너스 2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 제곱.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을 꼭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얘를 아무리 전개를 한다 한들 여기 x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라는 거야. x항도 없고 숫자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올 리가 없다. 라는 얘기. 만약에 이게 x제곱이었으면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데 x의 개수니까 오른쪽 건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여기서는 뭐 얘를 전개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얘네를 곱한 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0x다. 라는 얘기지. 사방 제곱은 공식을 알고 있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좋아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꾸 문제에서 준 것을 예민하게 우정인처럼 그것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예민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이렇게 길게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쌤이 요즘에 1일 1식 해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 어제부터. 빨리 하고 대충 하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자 이거는 자 이런 게 나오면 한 변씩 ABC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럼 AD는 A와 누구야? C를 이제 변으로 가지니까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치? AD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 바로 꼭 해줘. AF 제곱은 A와 B를 제곱하면 되는 거지. FD는 뭐 나머지겠지? B와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즉, 두 배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110이다. 그럼 얘 가운데는 56이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질문한 건 뭐냐? 모든 모서리의 합. 이 정도는 상식이죠.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자, A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B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러니까 종류는 3개인데 다 4개씩 있는 거지. 그래서 총 12개가 있는 거지. 즉 질문한 것은 4배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내가 얘를 찾으면 되겠지.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돼. 어차피 세제곱은 안 해.
3항짜리. 이렇게 그냥 전개하라 그랬잖아. 된다. 아까 얘가 56이었지? 그럼 얘는 뭐냐? 건널비와 관련이 있겠죠. 좀 징그럽네. 6면체잖아. 면이 몇 개 있어? 6개 있네? 근데 똑같은 게 2개씩 있는 거지. 뭐 아까 여기 A, B, C였으니까 밑면이 A, B, A, B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건널비가 88이라는 건 이 면들을 다 2개를 더한 얘가 88이라는 거고 이거 다 더하면 144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제곱해서 144 하려면 12, 48 이렇게 나온다. 도형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해. 얘를 좀 외워놔야 돼. 얘를. 결과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거는 여기에 사실 다 2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2가 있다. 2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냐면 2가 없다라고 하면 2분의 1이 나와야 돼서 좀 헷갈려지거든.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영상 보는 사람 다 알 거야.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자. 여기에서 a제곱과 b제곱이 한 2개씩 있어. 그럼 하나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고 얘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지. 이렇게 괄호로 해볼게. 더하기. 그럼 지금 뭐를 썼 이렇게 얘네 하나씩 날라가고 얘를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두 번째. 얘는 그럼 b제곱과 c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묶어줘. 그럼 얘 썼고 얘 하나 썼고 얘는 아예 그냥 날라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얘지. 그럼 얘는 뭐야?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ca니까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 b 플러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3이니까 이건 9가 나오고 a 더하기 b는 3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고 그럼 c 마이너스 a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 두 식을 빼면 돼요. b 더하기 c에서 a 더하기 b를 빼면 b 사라지면서 c 마이너스 a가 나오고 그게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25가 된다. 아 그럼 답은 38이겠네요 라고 하면 틀려. 왜? 아까 내가 임의로 2씩 곱해준 거, 즉 이 전체에다가 2를 곱해준 거의 값이 38이잖아. 그럼 실제 답은 뭐겠어? 19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거 가끔 나오면 결국 우리가 배운 건 뭐가 있어? 제곱하고 세제곱밖에 없어. 모르겠으면 제곱하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하면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이 돼. 그럼 얘가 6의 제곱이니까 36이야.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야. 그럼 뭐만 알면 돼? a제곱 b제곱만 알면 돼. 즉 a, b를 알면 된다는 거지. 그건 어디서 알아? 얘네에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라는 거지. 4는 6 빼기 2잖아. 그치? ab가 뭐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지금 쌤이 이게 녹음기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충전식이라서 배터리가 없어. 좀 그래서 좀 말이 빨라질 수 있어. 어쨌든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1. 그럼 여기가 플러스 2야. 그럼 뭐야? 34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쫄지 말고 4제곱을 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제곱을 하면 됩니다. 자, 21번은 강조를 많이 했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그치?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22번도 아까 했는데 얘는 아까는 여기가 플러스 플러스였고 여기만 마이너스였는데 이렇게 아예 다 마이너스로 나온 거 있지. 이거는 좀 아예 외워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아까처럼 해도 되는데 얘는 아예,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 다 빼기인 거지.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을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것과 같다. 엄청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지. 알겠지? 이거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공식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진짜 학생 때 보면은 무지막지한 시기거든. 아마 제일 길걸?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여기 안에. 사실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얘는 통으로 좀 외우긴 해야 된다. 모양 자체를 좀 눈에 익혀놔야 된다는. 근데 넘어갈게요. 얘만 풀이하면 될 것 같아서. 자, 얘는 이거는 이렇게 찍을게.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이건 중학교 때도 좀 나오는 거긴 한데 얘를 구할 수는 없어. 그래서 자, 내가 여기서 2 빼기 3을 곱했어. 근데 사실 이거 2 빼기 3 곱할 필요도 없고, 네.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순서를 바꿔볼게. 3 더하기 2,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3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고 얘를 내가 A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A의 값을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A를 계산하면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다가 3 빼기 2를 곱할 거야. 그 왼쪽에다가도 오른쪽에다가도 3 빼기 2를 곱해야 되겠지. 된다. 근데 3 빼기 2가 뭐야? 1이지.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다시 이렇게 곱하면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다시 이렇게 곱하면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 이 3-2 곱하기 a인데 이게 그냥 1이니까 어차피 a의 값과 같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대로 답이 된다 라는 얘기예요. 알지? 얘는 이것만 좀 설명을 할게. 이 육면체에서 이 완전 제일 긴 대각선 있지, 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면에 있는 대각선이고 얘는 그냥 피타고라스고, 얘도 피타고라스긴 한데 얘는 이제 뭐냐, 세 변을 a, b, c라고 놨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아예 그냥 세 개를 다 제곱해서 더하면 돼. 그게 루트 6이라는 거지. 즉 얘가 6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모든 모서리는 4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6이니까 얘가 4라는 것을 얘기한 거지. 그것들을 가지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 2를 곱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드디어 끝이다. 난 이거 하면 맷돌 로만에서 순두부찌개를 먹으러. 아무도 궁금하지 않겠지만 TMI 해봤어. 자, 여기서는 좀 할 수 있겠지. 뭐야? 9 플러스 1. 이것도 순서 바꿀게 그냥. 마이너스 있는 거 싫으니까. 얘가 A라고 하자. 난 A를 구하고 있다. 근데 바로 못 구하니까 9 빼기 1을 곱한다라는 거야. 즉 8을 곱한 거지. 그럼 여기서 막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계단식처럼 가면 결과적으로 9의 16제곱 빼기 1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 이게 8 곱하기 A 이렇게 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는
8로 나눈 분모가 8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 9의 16제곱은 3의 32제곱과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풀을 해봤고,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했어. 처음이니까. 항상 처음엔 이렇게 자세하게 할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에도 잘 적용하고, 물론 나머지 75문제가 100개까지 풀었겠지. 전부 다 숫자만 바꾸거나 모든 것이 다 똑같진 않아. 새로운 유형도 있을 거고. 너무 어려우면은 안 풀어도 되고, 해설 때,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라는 건 항상 채점과 고치는 것까지. 그러니까 고친다가 억지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최소한 채점은 해야 된다. 무조건 채점을 해야 돼.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80번까지밖에 못 풀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100개를 풀었어. 대신 채점을 못했어. 그럴 바에 차라리 80개만 풀고 채점을 하세요. 이게 더 공부를 잘해줘. 알지? 채점 못할 거면 아예 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와가지고 저 풀긴 풀었어요. 이건 나한테 안 통해. 나는 그거를 푼 거라고 안 보거든, 채점을 안 하면. 그리고 답지 베낄 거면 아예 풀지 마. 알았어? 안 혼낼 테니까. 지금부터는 정직해져야 돼. 그냥 뭐 못했으면 그냥 못했다 해. 내가 뭐 때리기라도 하겠니? 그래서 베낄 거면 풀지 말고, 채점 안 할 거여도 풀지 말고. 근데 첫 숙제인데, 심지어 지금 1월 1일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설마 안 생각했지?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양심의 손을 얹고. 10문제를 풀어도 되니까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여기까지 할게요.